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를 놓고 평가가 분분합니다. 경기 침체를 막을 거라는 기대감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 미국 금리 관련 경제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한풀 꺾인 무더위에 벌써 산행에 나서는 분들 많으신데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등산의 계절이기도 한 10월에 이 산악사고가 집중된다고 합니다. 가을철 산행은 큰 폭의 일교차로 산 표면이 미끄러워서 특히 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가을 산행을 예정 중이시라면 산악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김은정 시청자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지난 9월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정책, 빅컷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큰 폭의 금리 인하인데요. 우리 경제와 가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언론은 큰 폭의 변화를 결정한 미 연준 금리 정책의 목적을 분석하고 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정부 대책의 적절성을 폭넓게 논평해야 합니다. 오늘 뉴스 리뷰 Y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금리 관련 최근 YTN 경제 보도를 살펴봅니다. 네, 이미 시장에서는 예상이 됐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였습니다. 고금리에서 전환이 되는 만큼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전망을 다룬 보도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예, 이슈 플러스 미국 0.5%포인트 금리 인하 빅컷 단행하는 결정은 이 보도에는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가 출연해서 이번 미국 금리 인하 발표의 배경과 파장에 대해서 해설했습니다. 이 대담에서는 미국 연준의 빅컷 결정이 통화정책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에서 벗어난 이례적이면서도 예외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과 또 고용 목표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는 표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조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가계부채와 또 부동산 경기, 기준금리 격차가 기준금리 인하의 걸림돌이었다. 이렇게 봤는데요. 미국의 이번 빅컷으로 인해서 격차가 좁혀진 만큼 이제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이 두 가지 걸림돌만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설했습니다. 특히 이 대담에서는 부동산 관련해서 국토부와 금융위 등등의 재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점을 반복해서 지목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책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과 이행이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19일 스타트경제 미 연준 0.5%포인트 빅컷 금리 인하 글로벌 금융시장 대격변 예고로 이어지면서 보면은요, 이 주택담보대출이 8월에 8조 이상 늘면서 너무 가파르게 늘고 있다 보니까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데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걱정해야 할 것은 미국이 빅컷을 단행했기 때문에 이 외환시장의 우려보다는 가계대출 증가세다라는 점이 좀 명확해졌다라는 건데요. 이 국내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이 자금 흐름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추세에서 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데다가 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수가 안 좋은 데다가 또 집값의 주간 상승률은 매매는 26주, 또 전세값은 70주 올랐거든요. 이 70주라고 하면은 1년 3개월째 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상승폭은 둔화했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 대출 규제 때문에 둔화된 것인지 따져봐야 하겠지만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적잖이 영향을 미친 것은 좀 분명해 보인다라는 점에서 약간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금리를 내리게 되면 대출을 더 받아서 부동산을 더 사게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쏠림을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한 기대 심리를 전한 보도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어땠습니까? 9월 19일 보도였습니다. 미국 빅컷의 한은도 인하, 관건은 가계 빚. 이 보도를 보면은요, 이런 우려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한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바로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집값과 또 가계비 부담 때문일 것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이슈플러스 금융당국 주담대에 이어 신용대출 문턱 높이나 시장 영향은 이라는 대담에서도요. 이 부동산 시장 과열화에 대한 우려를 알 수 있었습니다. 23년 한 해 동안 이 아파트 거래량이 3만 4천여 건이었는데요.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거래량만 봤더니 3만 8천여 건이 넘었습니다. 거래 총액만 봐도요, 2023년도에는 36조였는데 올해 8월까지만 봐도 이 누적 거래 총액이 44조니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은행에 현금을 두었던 저축자들 그리고 자산가들이 이 금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이 돈을 부동산 시장으로 옮기고 싶어 할 텐데요. 대출 규제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되면 정작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의 기회는 줄어들까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 대출도 막고 또 전세 대출도 막는 상황에 이 실거주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일관된 금융 정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YTN 경제부 기자들도 중심을 잡고 이슈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경제 영역 보도에서는 전문 용어와 수치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좀 바꿔서 말하면 부적절한 용어와 강조를 위해서 사용된 수식어, 또 그래픽이나 자막의 사소한 실수가 의도치 않은 해석의 차이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욱 세심한 표현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보도와 헤드라인으로 좀 시각을 넓혀보면 몇 가지 우려되는 표현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집값 오르자 은행 주택담보대출 역대 최고치, 또 5대 은행 주담대 2조 2천억 상승, 가계대출 불씨 여전, 스타트경제의 주담대 8조 2천억 급증하며 역대 최대, 영끌 막차 영향, 이것과 같은 제목입니다. 이런 최고급 표현이나 영끌 막차와 같은 표현들은 투자자들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고 또 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또 방송 언어와 보도 관점에서 유사한 사례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 연준 금리 결정 임박, 하반기 경제는 이 제목의 대담입니다. 시기적으로 미 연준의 0.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빅컷을 공식 발표하기 이전이고요. 이날 전문가 패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폭과 여파를 전망하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을 인류를 위한 선물로 비유적으로 표현했고요. 또 그 선물을 한 번에 주지 말고 보름달이 한 달에 한 번 뜨듯이 9월, 10월, 11월에 각각 한 번씩 베이비컷으로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기축통화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미 연준이 세계 증시와 각 가계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이 영향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중대 발표를 한다는 점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다라는 의도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위 명절이라는 특별한 날이라는 점도 그 비유에 포함되었다라는 점도 충분히 감안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명절 선물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들려서 시청자 입장에서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
IMF 때 국내 언론이나 평론가들이 미국 언론과 경제인들의 시각과 관점에서 우리 경제 전반을 위기 상황으로 표현했던 점도 데자뷰처럼 떠올랐고요. 경제 영역에 대한 보도와 논평, 특히 민감하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비유나 감상적인 표현은 배제하고 이성적이고 적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뉴스 리뷰 Y에서도 경제 보도나 부동산 보도를 다룰 때에 IMF 외환위기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부추긴 배경에 언론의 책임도 있다. 이러한 점을 몇 차례 짚은 일이 있죠. 경제 분야를 보도하고 전달하실 때 표현과 언어를 시청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경제 보도에서 이제 주의할 부분들을 첨언해 주셨는데요. 언론사들이 이제 경제 관련된 보도를 할 때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할 점들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간주관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관적인 경험이나 생각이 여러 다자 사이에서 공유되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인데, 이걸 이제 국제경제 시장 쪽에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 지금 미국 시장이 있고 아시아 시장이 있고 유럽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의 운용 시간대가 다 다르죠. 그죠? 우리 시장이 이제 문을 닫게 되면 이제 유럽 시장이 문을 열고 미국 시장이 우리 새벽에 이제 문을 열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한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영향들을 이제 상호 주고받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IMF 때 외환 위기를 겪고 나서 거의 금융시장을 다 문을 열었기 때문에 더 즉자적이고 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 우리 경제 보도는 사실은 두 가지 층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 전문 매체들의 보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경제신문, 무슨 이런 쪽 언론사들인데, 이 언론사들은 미국의 국제 경제 현상을 굉장히 세밀하고 전문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매체 자체가 그 시장의 참여자 역할을 합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면 일반 대중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마치 이제 그들만의 뉴스를 보도하고 스스로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일반 대중 매체들은 사실 우리 경제와의 연관성이 있을 때만 경제 보도를 합니다. 일반적인 경제 현상에 대한 분석 같은 걸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도 전문성이나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적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한쪽과 어느 한쪽에 중간지대가 없는 그런 경제 보도, 특히 이 금융 관련 보도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YTN 같은 보도 전문 채널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전문성도 있고 일반 대중도 이해하기 쉬운 그런 뉴스의 영역을 좀 개발하는 게 YTN으로서는 과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성도 가지고 이제 일반 대중에게 이해도 잘 시켜야 되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역할을 좀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에 그 파장을 기대하는 분야별 소식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보도 내용은 좀 어땠습니까? 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 지표와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의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이번 한가위를 지내면서 이제 명절이 명절 같지 않다, 이런 탄식을 많이 하고 또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래에 대한 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소비와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보도들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수출 잘 된다는데 딴 나라 이야기 같아요. 이 보도에서는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을 찾아서 서민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를 줄이고 있는 서민들의 사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준 보도였는데요. 이어서 한국은행의 자료를 제시해서 비내구재와 내구재 가리지 않고 소비가 감소하는 현황을 짚었습니다. 또 나이별 평균 소비 성향을 나타낸 그래프도 제시해서 해가 갈수록 소비 성향이 줄어들고 노후 준비가 덜 된 고연령층일수록 소비가 더욱 주저앉는 현황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은행 관계자의 분석을 통해서 취약계층일수록 어려움이 큰 현실을 절감하게 해 주었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계획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후속 취재가 절실해 보입니다. 미 연준의 빅컷이 이 미국 등 주요국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에 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것은 얼마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등 그 혁신 사이클에 대한 글로벌 자금의 투자 열기를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다만 이 국내 반도체에도 순풍이 불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9일 보도였는데요. 미국 금리 인하의 우리 증시 상승세, 반도체주 급락에서도 알 수 있듯이 AI 반도체 수혜주 영향에 국내 반도체주까지 따라가는 모양은 아닌 것 같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20일 보도였는데요. 빅컷, 훈풍의 증시 상승, 반도체주 희비 엇갈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보도는 이 증시 상황을 후속 점검했는데요. 빅컷 하루 만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도 상승폭이 커진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서 이 AI 반도체 수혜주 영향이 기대됐는데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는 소폭 올랐지만 이 삼성전자는 소폭 하락해 차이가 보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SK 하이닉스 업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보고서의 영향 때문이었는지 좀 깊이 있는 분석이 좀 뒷받침되었으면 했는데요. 지표상 변화만 다뤄주어서 좀 단편적인 정보 제공으로 비춰졌다는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대출 시장 뒤흔든 이복현의 입, 결국 송구하다 사과. 이 보도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메시지 변화와 그 여파를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에 은행권은 대출금리를 낮춰왔는데요. 서울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급증하자 금융당국 메시지가 급변했고요. 은행권은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한 달 새에 인상 횟수만 20여 차례에 이르고 있다. 이 점을 이 보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여론이 나빠지자 상황에 책임을 묻는 화살은 은행권을 향한 점을 주목하면서 이 원장의 오락가락 개입이 은행권에 혼란을 주면서 애꿎은 피해자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미국 금리 조정 발표를 앞둔 시점에 한국 금융당국의 정책을 점검하면서 논평하고 있는데요. YTN의 이번 금리 조정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 전달과 해설 그리고 분석이 충분히 제시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현재와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대다수의 시민들은 기대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의 금융정책, 대출정책, 또 부동산 정책 등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 관련 YTN 보도는 정부 측 발표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 머무르고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정책이 기획되고 시행되면 그 정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목표가 있을 텐데요. 그 정책이 어떠한 취지에서 기획되었는지, 또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점검과 논평이 필요합니다. 금리와 경제정책 관련 사안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어떠한지, 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평가는 어떠한지,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는 무엇이 필요한지, YTN이 앞으로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논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 부탁드립니다. 금리 보도, 이제 우리 경제와 정책 대응 관점으로. 추석 연휴 시작 전부터 끝난 이후까지 우리 언론의 경제 보도 중심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폭에 대한 예측과 영향 분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금리 변동에 관심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해서 더 나은 경제 상황으로 나아가기 위함일 겁니다. 지금부터는 경제나 금융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은 어떠한지, 국민 개개인의 경제 상황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이 기획되었는지, 그리고 그 정책이 원래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지, 언론의 환경 감시와 탐사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 의제를 대다수 우리 국민의 관점으로 YTN이 좀 더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논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김수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경제뉴스 맥락 분석부터 전망과 예측 보도로 차별화 깨해야. 미국의 비컷 관련 보도만 보더라도 금리 인하의 배경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하느니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와 같이 이 경제뉴스 수용자의 수요는 다면적이고 또 조급하면서 전문적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의 파장이 국내 경제 상황에 미치는 속도나 또 양이 전보다 빠르고 또 커진 것도 이러한 경향을 부추겼을 텐데요. 사안의 맥락적 관계를 신속하게 읽어내고 또 시장의 전망과 예측을 담아낼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경제 이슈를 알기 쉽고 또 보기 좋게 전달하기 위한 YTN의 노력이 계속돼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하임리법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얼마 전 중국에서 위급 상황 속 응급처치법을 통해 어린아이가 자신보다 더 어린 동생을 구했다는 소식을 전한 앵커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린 3살 아이가 가슴을 치며 언니에게 다가서자 언니는 곧바로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을 힘껏 압박합니다. 네,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하는 구조 방법이죠. 하임리히법을 실행한 겁니다. 6살 아이가 엄마에게 하임리법을 미리 배워둔 덕에 사탕이 목에 걸린 동생을 구할 수 있었다는 소식으로 응급처치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보도에서 사탕이 목에 걸려 위험에 빠진 3살 동생을 6살 언니가 하임리법을 통해 구해냈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였는데, 이런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자세하게 안내하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응급처치법인 하임리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씹는 힘이 약한 아이나 노인은 음식을 먹다가 기도에 걸리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작은 이물질이 기도를 막은 경우에는 강하게 기침을 해 이를 제거할 수 있지만, 기침으로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응급처치법인 하임리법을 즉시 시행해야 하는데요. 하임리법은 기도가 폐쇄돼 질식할 위험이 있을 때 흉부에 강한 압력을 줘 토해내게 하는 방법입니다. 환자가 성인이며 의식이 있을 때는 첫째, 환자의 등 뒤에서 주먹 쥔 손을 명치와 배꼽 사이에 놓은 다음, 둘째,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감싼 뒤 한쪽 다리는 환자 다리 사이로 놓고 무릎은 살짝 굽혀서 안정적인 자세를 잡은 채, 셋째, 팔에 강하게 힘을 주며 배를 안쪽으로 누른 뒤 5회 정도 당겨줍니다. 단 복부 비만이 심하거나 임산부인 경우 가슴 한가운데에 주먹을 대고 가슴을 뒤로 당기면서 압박해야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은 전문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만약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119에 신고하면 응급처치법을 알려주니 이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땅 꺼짐 사고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서울 강남에서 도로 일부가 내려앉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최근 이어진 땅 꺼짐 사고에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강남 한복판에서도 관련한 신고가 있었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원주역 6번 출구 인근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 일부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도로를 지나던 버스 기사가 평소와 느낌이 다르다며 신고했는데 땅 꺼짐 현상의 전조 증상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관계 당국은 도로가 무너질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고 내려앉은 부분을 새롭게 포장해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땅꺼짐 사고가 있었던 언주역 인근에서 올해도 관련 신고가 있어 관계 당국이 내려앉은 부분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전했는데요. 연희동 땅꺼짐 사고에 이어 언주역 근처에서도 땅꺼진 전조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땅꺼진 전조 증상에 대한 소개나 유의법에 대해 설명했다면 기사의 실용성을 높였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땅꺼짐 전조 증상과 땅꺼짐 현상이 나타났을 때 유의법을 살펴봅니다. 땅꺼짐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국민안전관리원은 땅꺼짐 대비 국민행동요령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요. 첫째, 위험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안전을 확보한다. 둘째, 안전 확보 후 112나 119에 신고한다. 셋째, 주변에 큰 소리로 위험 상황을 전파한다입니다. 무엇보다 조짐이 보였을 때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땅꺼짐의 조짐은 장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주변 도로의 균열 또는 높낮이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아스팔트 도로에는 울퉁불퉁해지거나 움푹 들어간 곳이 생깁니다. 또 갑자기 물이 솟아나거나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도로가 젖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땅꺼짐은 주택의 인근에 생기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주택 외벽 및 내부 벽에 균열이 생기거나 집바닥에 경사가 생기거나 울퉁불퉁함이 만들어지면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화장실의 샤워기 및 수도꼭지에서 흙탕물 또는 흐린 물이 나와도 땅꺼짐의 전조로 보고 미리 대피하는 게 권고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우리나라 인공강우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얼마 전 중국에서 인공강우를 뿌린 뒤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현지 당국은 인공강우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도시 위를 뒤덮은 구름 한가운데가 뻥 뚫린 듯 지상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중국 3대 화로 가운데 하나인 충칭에서 폭염을 식히기 위해 인공강우를 뿌리는 데 성공한 겁니다. 낮 최고 42도까지 치솟았던 기온을 10도 안팎 떨어뜨리고 농촌 가뭄을 해소한 것까진 좋았습니다. 그러나 초속 34m 넘는 폭풍이 함께 몰아칠 줄은 몰랐습니다. 인공강우 뒤에 오히려 습도가 높아져 도시 전체가 한증막처럼 변한 것도 역효과로 꼽힙니다. 중국에서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 온도를 낮추기 위해 인공강우를 뿌렸지만 오히려 습도가 높아져 역효과가 났다는 사실을 꼬집기도 했는데요. 중국 충칭에서 인공강우를 작업한 뒤 폭풍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전했는데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인공강우를 계획하거나 실시한 적은 없는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우리나라 인공강우 계획에 대해 살펴봅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대관령에 구름물리선도센터가 생기고 2017년 기상항공기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인공강우 기술 연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기상청은 올 6월에 인공강우 전용 항공기 2대를 도입했는데요. 현재는 기상관측 항공기 1대를 인공강우 실험용으로 사용 중입니다. 인공강우란 구름 속에 구름씨를 살포해 구름을 성장시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구름씨로는 요오드 화은, 드라이아이스,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등이 쓰입니다. 기상청은 현재 목표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강원 및 경북 동해안 지역에 인공강우를 통해 비를 뿌리고 산불 예방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인공강우를 통해 산불을 끄는 게 아니라 산지의 메마름 정도를 낮춰 산림 건조도를 완화하고 산불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는데요. 산불 예방 효과 검증을 마쳐 효과를 입증하면 산불 예방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본격 활약하게 됩니다. 인공강우 기술은 가뭄 방지, 수자원 확보, 미세먼지 예방 등 여러 분야로 점차 확대돼 활용될 계획입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